어머 이거 끄져버렸어요. 이거 좀 약간 오버를 해버렸네.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좀 그래야. 아 이거 벤자민 그리하면다 뭐 했네. 근데 원래 이게 아닌데. 그네 이거 왜 이리로 왔지? 어우씨. 아 맞아. 저기 뭐냐 유대계 금융인들의 그 저기 얘네들이 예전에 저기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프랑스, 스페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저기 러시아까지 예전에 로마 땅이었어. 근데 독립을 했어. 조그마한 그 공국을 해서 다들. 그럼 얘네들은 거기가 몇 천년 이상을 살았어. 천년 이상을 사는 애들이야 다. 자기네 나라야 그게 자기네 고향이고. 저기에 뭐 조상들의 땅, 뭐 이스라엘 땅이 있다고 하더라. 한번 저기 놀러 갔다 오는데, 아이, 거기 살만한 데가 아니더라. 나 우리 고향이 좋더라 하고 그냥 와버려, 다. 자, 이게 이스라엘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그냥 영상으로 봤어. 척박해요. 그 사막에다가 나라가 척박해, 땅이. 저 겁나게 척박해. 그리고 이게 저기 오랫동안 또 저기 이게 유럽 북쪽에 있으면 약간 저기 시원해, 여기는. 저 겨울은 춥고 시원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더럽게 뜨거워, 더워.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고향이 좋은 게 하고 살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안 잡아. 독립한다, 뭐 그런 소리에서 안 찾아가.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역사적으로 얘네들이, 로마 전에는 살만했어요. 로마 때는. 그나마. 근데 로마가 무너지면서 얘네들이 순환을 많이 당해요. 순환을 받아요. 왜 순환을 받냐? 첫 번째게, 종교적인 그 색이 더 세죠. 원래 로마라는 제국은 그 얘네들이 종교는 어지간하면 유대교 애들 개종은 하고 싶은데 얘네들의 불만을 사는 거를 어떻게 두려워요. 왜 또 독립한다고 막 독립한다고 데모할까봐 얘네들 독립한다고 데모할까 그걸 두려워해. 이게 로마의 제국의 어떻게 입장이야. 근데 얘네들을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싶어. 근데 세게는 밀고는 안 나가. 이제 불이익을 줘. 약간 이 정도야.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공국들이 되면 카톨릭 국가인 것도 있고 보통 이 공국들이 나중에 연맹을 결성할 때 뭐를 갖다가 저기 뭐냐 이게 공통된 뭘 주제로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결속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교황청을 기반으로 해서 카톨릭을 종교를 기반해서 얘네들이 결속을 해요. 왜? 나중에 이게 동맹을 맺으면 그 저기 동맹 그 계약을 그 저기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 나중에 어떻게 저기 동맹국 갖다 뒤통수를 때리기도 해 막. 이런 일이 막 많이 발생했어요. 이제 공국 그 막 분해됐을 때. 아무리 이게 동맹 계약을 맺어도 그냥 어떻게 나라가 힘이 없고 이게 저기 저쪽에서 이게 막 밀리고 있어 다른 전쟁에서 그러면 여기가 삐었네 하면 어떻게 해요? 동맹국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맹의 뒷덜미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쳐버려요 그죠? 그리고 먹어버려 지가. 이게 배신의 역사야. 로마 이후의 공국의 역사는 뭐냐? 배신의 역사야. 서로 동맹을 맺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 이게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데 이게 어떻게 이쪽 북쪽의 유럽의 이 역사야. 피해 역사야. 그다음 차라리 로마 시대가 나았어 내가 봐도. 그때는 전쟁이라는 게 없었어. 일어날 게 없어. 같은 저기 제국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공국으로 쪼개지니까 서로 공국들이 서로를 먹으려고 또 으르렁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동맹이 된 거죠. 그러다 나중에 한쪽이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배신을 하고 막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쉽게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중국으로 따지면 춘추전국 시대야.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 나라가 막 새로 망했다가 새로 들어서고 나라가 또 어떻게 쪼개지기도 하고 나라가 또 이게 저기 합병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게 로마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이쪽 북쪽에 그래. 그래서 여기가 영주 귀족의 그 입김이 센 이유가 이거야. 예전에 공국의 그 역사가 그대로 딱 영주까지요. 그게 다 영주령까지 다 연결이 돼. 나중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 서로 간에 배신을 해. 연맹을 하기로 하고 막 뒤통수를 떼이고 아군을 갖다가 공격하고 막 저기 아군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아군 갖다가 배신하고 아군의 나라를 갖다 집어삼켜요. 그러다 나중에 그 아군이 어떻게 다시 다른 형식으로 독립을 하게 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피해 역사야. 여기는 피해 역사였다.
그냥 피해 역사야. 그냥 밥 먹듯이 전쟁을 했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다 독립하는. 그래서 독립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 속에서 살아야 돼. 다 분열되면. 매일마다 그 전쟁 속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다 지역에서 살고 있어. 부자야, 얘네들은. 이게 뭐 장사머리도 끝내주고, 이게 금융 이것도 끝내주기 때문에 대부분 돈이 많아. 그럼 나중에 어떤 나라가 침략해서 여기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약탈을 하겠죠. 너무 당연하죠. 침략해서 먹었어. 그럼 약탈을 하겠죠. 그럼 누굴 약탈을 해요? 돈 많은 사람들 약탈하지. 가난한 서민들 약탈해봤자 털어봤자 나올 거 없어. 그럼 만만한 게 유태인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당시에 약탈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얘들은 약탈을 많이 당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가서 어떻게 바쳐요, 그냥. 유대인들은. 우리들 죽이지 말고, 우리 거 뺏지 말고, 우리가 금덩이 이만큼 내놓을 테니까, 우리 건들지 말라고. 이게 유대교 그 애들끼리는 이게 연합이 잘 돼 있어. 유대 상인이나 이런 애들끼리. 그럼 얘들이 딱 결성해가지고, 대표가 가가지고, 우리가 유대교 이쪽 저기서 이만큼 바칠 테니까 우리들 건들지 말라고. 이제 이거를 해.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 온마이 땡큐 하면서 어떻게 해? 안 건드려. 이게 육수게, 얘네들은. 유대교 애들은 그게. 왜 예전에 로마에 그러니까 이제 분열되고 피해 역사야. 막 나라가 세워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게 역사야. 배신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돼요? 권력에 적당히 붙어서 어떻게 돼요? 이게 기생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DNA에 박혀 있어, 얘네들은. 그럼 권력을 차라리 잡으면 되죠. 근데 얘네들이 싸움을 못. 권력을 잡으려면 군권력을 통솔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얘네들이 군권력을 통솔을 할 줄 몰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돼요? 군권력을 통솔력이 있는 권력자들한테 적당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고 안위를 보장하고 그 국가가 되면 이권이라는 게 있어. 그 이권을 갖다가 권력자들은 나라의 이권이 뭐가 있는지 몰라. 쉽게 군발이 애들이 나라를 세워. 무식해. 군발이 애들이 총칼로 어떻게 나라를 세워. 나라를 때려잡아 먹어. 그럼 그 나라의 지역에 간 그 지역 토착에 이권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이나 무역권이나 여러 이권 같은 게 있어. 근데 군발이 애들은 몰라. 특히 새로 점령한 여기 군발이 이 토착의 이권을 몰라. 그죠? 그리고 나라를 새로 세웠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게 쿠데타 역사이기도 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공국을 세웠어.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그런 거 몰라. 부인들이 원래 무식해.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들은 무식한 애 같아요. 뇌물 바치면 애들은 입이 해벨레 해. 얘네들 두 가지만 바치면 해벨레. 두 가지 뭐예요? 돈과 여자만 바치면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입이 해벨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냥 구워 삶아요.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잘 구워 삶아. 권력에 이제 막 잡은 군인들이 어떻게 돼? 보통 군인들이 나라를 세우면 얘들 권력을 잡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나라의 이권을 같은 걸 잘 몰라. 그걸 갖다가 싹 챙겨요. 뇌물과 뇌물. 그러면 이게 얘네들은 딱 정해져 있어. 군발이들은 딱 두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 두 가지도 죽어. 두 가지. 정확히 잡으면 세 가지야. 술, 여자, 돈. 술, 여자, 돈. 이 세 가지면 어떻게 돼? 뻑뻑해, 그냥. 술, 여자, 군발이들은 술, 여자, 돈만, 이것만 이게 딱 확실히 챙겨주잖아요. 그냥 어떻게 눈가리가 돌아가, 얘들.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걸 정확히 알아. 군발의 애들은 어떻게 돼요? 멍청해가지고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일종의 로비를 해서 국가의 그 이권 같은 게 있어. 영어권이나 사업권 같은 게.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헐값에 다 어떻게 매입해버려요. 그러면서 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수록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더 부자가 돼.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처음에는 막 뺏기기 시작한 거야, 그냥. 씨발, 로마 있을 때는 이게 전쟁도 없고, 누가 삥 뜯어갈 애가 없었는데, 이제 막 뺏기니까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쿠데타에서 세워지기도 하고, 막 나라가 망하기도 하니까,
막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제일 돈 많은 애들 삥 뜯으러 와, 군발이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삥 뜯기니까 삥 뜯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바치자. 얘네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삥 뜯기 전에 어떻게 새로운 권력이 이제 들어서 쿠데타를 이래서 새로운 저기 자기네 사는 고향에 쿠데타를 해서 그 올라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국가가 먹어서 이렇게 이게 지금 하든지. 예전에 이 땅이 한 저기 10년 전 거만 해도 옆에 나라가 이게 먹어가지고 이 땅이 됐어. 근데 20년 후에 보니까 또 이쪽에 있는 나라가 여기를 먹어서 이 나라 땅을 돼. 그럼 이쪽으로 이제 편입이 돼.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처럼 어때요? 그 권력이 어떻게 돼? 지금 의탁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 얘네들. 역사적으로 얘네들이 그 DNA에 박혀 있어. 그리고 그 집안마다 그 비기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불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그 비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얘네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불을 늘려요. 이때 그 비기가 생긴 거야.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 비기가 없었어. 이 비기가 언제 이제 기록이 되냐? 로마가 산산분열돼가지고 어떻게 공국이 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막 저기 나라가 막 저기 독립했다가 모시기했다가 A 나라가 여기를 먹었다가 B 나라가 여기를 C 나라가 여기를 먹었다가 이게 한 나라로 됐다가 또 쪼개졌다가 이제 이래.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그 권력이 어떻게 돼요? 의탁을 해야 돼. 보호를 받아야 돼, 군발이들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군발이 와서 삥을 뜯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 어차피 삥 뜯길 거 그냥 자진해서 우리가 바치자. 처음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자진해서 바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군발이 애들이 모르는 거 바보야, 무식해. 그럼 그 지역 향토의 그 이권 영어권이라는 게 있어. 자, 하다못해 저기 그 대학로 같은데 이렇게 번화에 가면 그 니아까 같은 거 하나 놓고 장사하면 저거 그 장사하는데 예전에는 거기서 건달 애들이 참여해서 근데 나중에 새로운 나라가 되니까 건달 애들 싹 쓸어버린 거야, 군발이 애들이. 거기가 비었잖아, 그 자리가. 예전에 지금 여기 전북대 앞에 그 니아까 하나 저기 그 한 평 정도 안 되는 그 나라 땅이야, 그게. 그 길바닥이야, 나라 땅인데 그게 예전에 보증금이 그게 한 저기 1억에서 비싼데 3억까지 갔다고 해요. 그게 언제, 저 옛날 군대 있을 때 예비군 조교했잖아, 여기 완산구에서. 그럼 여기 전주에서 사람들이 이게 많이 와. 이게 집이 완산구에 이쪽으로 이게 많이 와. 예비군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어. 전북대 앞에 여기 니아까 하나가 권리금이 최하 1억이고 많으면 그 자리가 좋으면 3억도 넘었다고. 그게 90년대예요. 지금도 3억이 큰 돈인데 90년대 제가 98년도였나? 97년도 8년도에 내가 조기를 했어. 여기 전북대 앞에 보면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전북대 앞에 보면 예전에 지금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없어졌어. 예전에 97년도 8년도에 그때는 거기에 뭐 테이프 장사나 뭐 이렇게 저기 노점상들이 많았어요. 그거 다 건달들이 다 관리하고 자릿세를 받아. 거기서 장사를 하면 어지간한 큰 가게에서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니아까 하나 여기 딱 니아까 딱 이만하죠. 여기서 그렇게 벌었다고 해. 큰 가게보다도 거기가 더 장사가 더 잘 됐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어디냐? 그 바닥세라고 해. 그 바닥세가 나중에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바닥세가 나중에 어떻게 오른 거야. 바닥세가 뭐냐? 내가 이 땅의 주인은 아니야. 국가 땅이야. 근데 건달들한테 어떻게 일정한 세금을 내. 그 나발이 건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해. 그럼 나중에 내가 이 니아까를 갖다가 어떻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자기네들이 형성이 돼. 나라 땅인데, 그러니까 나라 땅에다가 거기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눌러 앉았으니까 이거 내 땅이요. 이거 바닥세. 이게 바닥세야. 그러니까 예전 전북대 그 앞에 거기 번화가에 보면 최하 1억에서 비싼 데는 3억 했다 했어. 그 바닥세가. 그럼 나중에 내가 노점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아. 그럼 어떻게, 이거 바닥세 저기 3억 달라고. 그럼 3억 주고 어떻게 돼? 거기 와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건달들한테도 상납을 하고, 이제 저기 하는 거야, 이제. 응? 그럼 나중에 그 나라에서 그걸 저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만약에 그걸 한번 싹 정리를 할 때가 돼. 그럼 어떻게 그 바닥세 다 날리는 거야. 이게 바닥세야. 이게 영어권이야. 자, 나중에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건달도 싹 밀어내, 그런 애들 싹 밀어내, 군발이들이.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상권에 대한 누가 봐도 저거 나라 땅이고 길바닥이 내 아까 하나 그 자리가 한 뭐 1억에서 3억 정도 가는 거 알아, 유대인 상인들은.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만큼 바칠 테니까 저거 우리 달라고. 어차피 뜯길 거. 그러니까 그런가 군바리들이 군바리는 그 가치성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 니도 가져.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걸 갖다가 보니까 저런 이권 같은 게 있어. 그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그 기존의 그 이권을 갖다 이렇게 디디고 있던 애들을 싹 밀어내요. 그럼 그 이권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사요. 누구들한테? 군부 권력 세력들한테 그걸 사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뇌물을 바치면서, 처음엔 뇌물만 바쳤어. 우리 건들지 말라고. 어차피 삥 뜯길 거 미리 뜯기고 자발적으로 뜯기자 해서 내놨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 바보네. 이거 군바리들 바보네. 이제 유대인들 보니까 군바리들 바보네. 그 지역의 이권 같은 거 이런 게 많아. 보이지 이게. 자, 이 말 얘기하면 다들 이게 장사나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분야에 이권이 있어요. 그럼 다들 이게 고개를 끄덕일 거야.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딱 군바리 싹 밀어내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딱 어떻게 금땡이나 이런 거 금땡이하고 여자를 갖다가 안겨줘요. 그럼 어때 눈가리가 뒤집어지는 거야. 막 술 대접하고 어떻게 돼요? 저걸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로마 시대 때 이게 점거한 몇 가지 업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금융, 사채.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미술이나 뭐 예술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한 게 뭐냐면 포주를 많이 해요. 이게 사채업자하고 포주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자, 이유는 간단해.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딸을 갖다가 어떻게 돼? 그냥 딸을 갖다가 어떻게 원금 대신 그냥 끌고 가버려. 그리고 어떻게 돼? 포주한테 팔아먹어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어디든지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사채업자하고 포주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어떻게 되냐? 유태인들이 포주를 많이 했어요. 포주를 하면 돈을 많이 벌죠. 자, 사채를 하다가 나중에 딸들을 그 돈을 못 갚은 애들 집안 딸을 갖다가 끌고 와.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어디로 팔아먹어요? 포주한테. 유대인들끼리는 어떻게 그 네트워크가 다 연결됐어요. 사채업자가 딸을 이렇게 원금 대신 빚을 딸을 끌고 왔으면 어떠냐? 얘는 사채업자는 돈을 굴려니까 돈이 들어와. 현금이 들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 유대인 그 포주한테 팔아요. 그럼 거기서는 포주는 이제 얘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노예인가요? 그 당시엔 노예로는 안 되고, 나중에 일정 그 돈을 벌 때까지, 일정한 금액까지 그 일을 하면 그냥 어떻게 풀어줘요. 근데 대부분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빚이. 딸이 아버지 빚을 갚으면, 그다음부터 집 안 가.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 살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 그냥 거기서 눌러 살아요, 보통. 원래 이게 사람들이 잘 보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때 뭐냐, 사채업과 포주를 갖다가 두 개를 이게 양쪽을 갖다 해. 그리고 예전에 카톨릭 국가에서는 포주가 쉽게 말하면 사창가 주인도 어떻게 돼요? 범죄자예요. 이거는 종교법에 어긋나요. 사람을 사고 파는 것도 이거 어긋나. 근데 하물며 어떻게 돼요? 사창가에서 그 강제로 이게 어떻게 해요? 사채를 해서 이게 몸을 팔게 하는 건 어떻게 돼? 이거는 카톨릭에서는 절대 용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리가 그래. 카톨릭은. 근데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카톨릭 신자들은 그거를 못해. 포주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걸 시키냐? 유대인들한테 시켜요. 어차피 유대인들은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채를 해서 못 끌고 오면 어떻게 그 집 딸을 원금 대신 가져와. 그러면 사창가에다 넘기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부터 유대인들이 그 포주와 사채를 겸업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같이 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채업자와 포주는 어떻게 뗄 수가 없어요. 필요 불가분한 관계야, 얘네들. 역사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 자,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래. 여기서 약간 뺐다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채업자 이거 얘기해 드렸거든.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게 포주를 갖다가 사창가를 다 휘어잡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아니, 로마 시대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자, 사람이 잘 모르는데, 자, 로마라는 나라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걷는 방편이고 시민들 갖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피전복지에서 여자 노예들 갖다가 포획해서 끌고 와서 어떻게 돼요? 공창제를 만들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창제를 만들어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 자, 눈치채셨죠? 로마가 카톨릭 국가로 국교를 선포하면서 이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카톨릭 국가는 이게 어떻게 돼? 불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창제로 로마가 쓰던 나라가 카톨릭 국가 하면서도 이걸 못해.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게 되냐? 자, 카톨릭 신자가 그걸 하면 어떻게 죄인이야. 너무 당연하죠. 그럼 누군가 해야 돼. 사회적으로 필요해. 그걸 누구한테 시키냐? 유대인들한테 시키니까. 어차피 사채업자하고 포주는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의 전 연역이 나중에 카톨릭 국가로 되면서 어떠냐? 공창제가 없어져요. 왜? 카톨릭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창제 자체가 되고 이거는 불경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공창제에서 사창제로 넘어간 거예요. 사창제로 넘어갈 때 이 사창제를 누가 많이 하냐?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그게, 자, 엄밀히 따지자면 교리에서 어긋나. 교리에 어긋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엄밀히 따지면 교리에서 어긋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교리에서 어긋나지 않아. 자, 같은 유대교인들끼리 그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죄인이야. 교리가 그래. 근데 유대교인 아닌 데를 갖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괜찮아. 뭐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나중에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합리화를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시대 때가 카톨릭 국가 이전에는 다 공창제였어. 그게 세수를 거둬들이는 어떻게 돼? 이게 알진 나라 쉽게 말하면 지금 따지자면 공기업이었어요. 공창제가 로마라는 나라. 그 공창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세수를 갖다 걷어내요. 그럼 나중에 세금 없어요. 나중에 제국이 엄청 커지니까 그거 말고도 세금 거둘 게 어마어마해. 제국이 엄청나니까 세금을 거머쥘 때가 어마어마하니까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세수가 크긴 커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나라가 카톨릭 국가인데 국가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공창제를. 그래서 나중에 사창제로 다 변형을 시켜요. 인계를 시켜. 쉽게 말해서 공기업을 사기업화를 시켜버려요. 지금을 따지면. 자, 그때 대부분 그걸 누가 인수를 하냐? 저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대부분 인수를 해요. 이게 나중에 로마가 망하는 이유가 노예 제도가 노예들도 나중에 로마에 봉헌을 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카톨릭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냐, 이때부터 로마가 좀 망조가 되기 시작해요. 망조가 되고. 이게 카톨릭 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게 폐쇄적으로 돼. 예전에 이제 봉건 사회가 약간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고 저거 했잖아. 약간 폐쇄적이야. 이게 종교적인 그 유교 국가들이 세우면 유교 국가들이 굉장히 인간의 욕망을 갖다가 억압을 해요. 옛날에 동양의 유교 국가가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이제 신나라야. 한나라 때 어떻게 신나라가 너무 그 교리나 이런 걸 너무 윤리적인 걸 갖다가 너무 이걸 갖다가 강압적으로 이거를 법제화 시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민생이 등을 돌린 거야. 그래서 에이 씨발 예전에 한나라 때가 낫다. 야 씨발 한나라 때가 낫어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나라 왕조가 다시 어떻게 그거를 역습해서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다시 이러세요. 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동양에서 신나라예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구를 너무 법제화를 해가지고 억압을 한 게 이렇게 망한 게 신나라야. 자, 이게 역사적으로 서양에서도 로마에서도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 오래 가. 오래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 신나라하고 틀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카톨릭 국가로 이제 이게 국교가 이제 선포가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카톨릭 국가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미 카톨릭 국가로 됐을 때 이게 저쪽 여기 러시아 땅도 다 여기 땅이었을 거야 아마. 땅이 맞았나? 그랬었던 것 같다. 여기 땅이었어. 맞나? 아이씨, 저도 헷갈려 이게. 그래야 뭐다 여기까지. 그래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전에는 모든 어떻게 저기 뭐냐 이게 공창 시스템으로 다 이게 다 돌아갔어 모든 게 로마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 되면서 이제 했던 거야. 잠깐만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 이게 그 공창제를 다 어떻게 그걸 갖다 흡수를 한 거야 이제 얘들이. 그 보통 유럽의 그 포주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아니, 유대인이 아닌데요? 자 말했잖아요. 원천적으로 혈족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로마 밑에서 저기 그 사창가 같은 거 하면 얘네들의 좀 약간 허가 같은 걸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카톨릭을 얘들 유도를 해. 아니 뭐 카톨릭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몰래 네, 그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어떻게 승인을 그냥 저기 로마라는 나라가 암묵적으로 그거를 그냥 승인을 해요. 카톨릭 신자라도 포주를 갖다가 안 부려. 근데 나라가 할 수는 없잖아. 나라가 국교가 카톨릭인데 공창제를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사창제를 하는데 카톨릭 신자라도 그냥 암묵적으로 그걸 갖다가 허용을 해줘요. 그럼 대부분 그 당시에 포주가 대부분 유럽 전역의 포주가 누구냐?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주를 해서 돈. 포주면 돈을 많이 벌죠. 그럼 포주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나중에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춘추전국 시대가 조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전복지에서 어떻게 노예가 끌려와.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노예 경매장이 여기저기서 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노예 경매장이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로마 거의 카톨릭의 교리가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평등 사상이에요. 예수도 예전에 노예제도를 철폐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교리에 그게 박혀있어요, 카톨릭은.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런데 식민지 이런데 하면 옛날 카톨릭 신자들이 이쪽에 포교 활동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그 신분제도를 없애려고 했어요, 카톨릭 이쪽에서. 신부님들이. 그랬다가 다 이렇게 됐죠. 왜 그냥 이게 로마 시대 때 예수가 처음에 로마에 있을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예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죽어요. 노예제도 잘못 건드렸다가. 근데 나중에 콘스탄티누가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카톨릭화 되면서 이게 완전히는 아닌데 노예제도를 갖다 거의 없애시다시피 해요. 왜? 카톨릭 국가에는 노예가 있으면 안 돼. 이게 예수의 어떤 교리예요. 예수의 교리 때문에 그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 자, 이게 좀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아니, 그럼 다른 나라는 노예제도, 다른 나라 종교에서는 노예제도를 다 허용해. 종교 자체들 대부분. 근데 이제 카톨릭 자체, 예수 카톨릭 자체 이 양반이 어떻게 애초장부터 노예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딱 못을 받고 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로마가 국교가 이게 카톨릭으로 되면서 없냐 노예 제도가 없어져요. 시적으로 이제 있기는 있는데 이게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있긴 있어 노예 제도가. 있어요. 카톨릭 국가인데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예 제도에서 해방이 돼요. 그게 뭐예요? 자, 이게 골 때리죠? 이 로마가 그래. 카톨릭 국가가 됐으니까, 카톨릭 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노예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카톨릭 국가의 이게 교황청의 이게 교리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노예야. 그럼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잖아. 간단해.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돼.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돼. 그러면 그 노예 주인은 어떻게 돼? 자기 재산 날리는 거야.
이러면서